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펜프 회로를 이용해가지고, 오펜프의 이제 기본적인 그 원리와,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작,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펜프를 활용해가지고, 그 PI 지역기를 이제 설계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PI 지역기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전력 전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회로들을 이제 접하게 되죠,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그 회로들을 접했을 때 우리가 특히 이런 이제 그 PI 제어를 위해서 그 많은 회로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초보자들은 상당히 이제 이 시정수를 결정하는 게 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 많은 그 어떤 실무 위주로 이제 해오신 엔지니어들도 이런 그 이제 이 PI 제어기의 어떤 정확한 이제 시정수 RC를 이제 이 측정하는 그 이론적인 어떤 어, 부분을 실무적으로는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캡 용량을 늘리면은 이제 가도 특성이 좀 늦춰지고 캡 용량을 줄이면은 가도 특성이 빨라지고 뭐 이런 정도는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얘를 우리가 이제 수식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어떤 계산하고 이런 게 조금 이제 좀 부족한 분들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책으로 이제 찾아보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좀 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오펜프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는 그 오펜프 이제 사양 보다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오펜프고 요거는 비교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펜프와 비교기의 차이는, 오펜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스와 싱크 요 이제 토템폴 그 이제 P 채널과 N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이일 때는 전류를 공급해주고 로우일 때는 전류를 땡겨가지고 이제 전압을 낮춰주고,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요 펜프 출력단에 별도로 이제 어떤 그 풀업장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교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자동 정폭기를 쓰지만은 출력단은 오픈 컬렉터입니다. 오픈 컬렉터가 뭐냐면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싱크만 로우로만 땡길 수가 있고, 내가 하이로 이제 줄 수 있는 요 부분이 없는 겁니다. 요 부분이 쏙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이가 걸리려 그러면은 얘가 오픈이 됩니다. 오픈이 되면은 우리 이제 비교기를 쓸 때는 반드시 이제 그 바깥쪽에 오펜프 출력단 바깥쪽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풀업장을 이렇게 이제 달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펜프를 쓸 때는 출력단에 그 비교기를 달아줄 필요가 없지만, 내가 비교기를 쓴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제 풀업장을 달지 않으면 얘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합니다. 하이 신호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게 모형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냥 대개치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 회로에 쓰인 얘가 오펜프인지 비교기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고 이제 그 회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펜프면은 이제 출력도 내보내고 땡길 수 있으니까 이제 별도로 풀업장이 없지만은, 비교기라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하이 사이드 신호를 내기 위해서 이제 소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동 정폭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기와 이제 저기 오펜프에 모두 다 들어있는데, 얘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이제 그죠. 우리가 이제 시소를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중심점이 있습니다. 중심점이 있는데 이 중심점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요 보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반전 입력이고 플러스가 비반전 입력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여기에 이제 1볼트를 주면은 얘는 반전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볼트가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다가 1볼트를 주면은 여기도 플러스 1볼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0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반전 단자가 0볼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1볼트면은
요 전이차는 이제 1V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출력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부분을 0V로 이제 이 플러스 쪽으로 이제 요 점을 0V로 낮추기 위해서 얘를 그냥 마이너스 2V로 내리는 겁니다. 요 두 개 이제 저항비가 2대1이니까 여기 1V 들어가고 여기 50kg, 100kg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2V가 돼야 여기 0V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 마이너스 2V가 되는 거예요. 이 거꾸로 하게 되면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펜프 보면은 반전 회로나 비반전 회로나 이렇게 되는데 이 비반전 회로 같은 경우는 회로가 조금 이제 좀 달라지죠. 요건 이제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요 가상접지라는 게 요 시소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포인트가 비반전 요 포인트가 요 플러스와 똑같이 되려고 출력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입력이라고 그러면 얘가 출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소. 그러니까 이 전위는 이 전위하고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V면 여기도 1V를 유지하려고 할 거고 여기 2V면 여기 2V 유지를 할 거고 여기 0, 이제 그라운드 됐으면 여기 0V를 유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비반전 단자가 0V를 유지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전압이 들어오든 간에 얘를 0V를 유지하기 위해서 출력이 내려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상접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상접지의 원리가 나오는 거는 이런 자동 정폭기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이제 자동 정폭기의 원리는 또 별도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동 정폭기 검색하면은 이제 뭐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동 정폭기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요 자동 정폭기 원리에서 가상접지의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 오펜프와 비교기에 이제 이런 원리를 제공을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자동 정폭기를 또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절 요원, 커런트 미러에 의한 정절 요원도 또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동 정폭기만 여기서 이제 간단히 좀 설명하기 어렵고 자동 정폭기만 따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펜프를 이해할 때는 일단 그냥 이제 자동 정폭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이제 이 시소의 가상접지를 제공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회로 원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오펜프를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이제 자동 정폭기 원리는 별도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펜프의 가장 원리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이 가상접지의 원리다. 가상접지는 요 반전 단자가 비반전 단자 전압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그 비반전 회로도 마찬가지. 여기다 이제 입력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 그라운드로 되지만은 또 회로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 이제 비반전은 이제 V아웃은 이제 마이너스가 안 붙는 대신에 이제 비반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플러스 1이 붙죠, 요 안에. 그래서 R1분의 R2에 플러스 1에 이제 V인 곱하면 V아웃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가상접지의 원리를 이제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이제 비반전 정폭기고 요거는 이제 자동 정폭기죠. 그러니까 이 V1, V2의 전압차를 정폭을 해가지고 요 전압의 비로 정폭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원리인데 그때 이제 조건이 R1하고 R2는 저항이 같아야 되고 R2와 R4가 또 저항이 이제 같으면 요 R1과 R2의 비로 출력이 나온다는 게 이제 비반전 정폭기의 이제 자동 정폭기 원리죠. 그러면은 이쪽이 높으면은 마이너스 나올 거고 이쪽이 높으면은 플러스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오펜프로 뭔가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아주 이제 간단한 말 그대로 그냥 오퍼레이셔널 우리가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 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상접지의 어떤 기본적인 차종정폭기의 원리나 그다음에 비교기와 오펜프를 구분하고 차종정폭기가 이제 가상접지의 시소의 원리를 제공한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쓰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하듯이 그냥 이제 요런 그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보면 이제 그 오펜프 만드는 회사에서 요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제공을 많이 합니다. 요 그대로 가져오면 여기 이제 계산식도 그대로 씁니다. 요 R1, R2 이렇게 이제 정하는 요런 계산식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이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TI나 이제 아날로그 디바이스나 이제 이런 뭐 그 오펜프를 이제 만드는 제조사에 보면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는데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그 이제 요런 부분들 우리가 실무에 이제 놓치기 쉬운 이런 부분들도 여기 이제 좀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비반전 반전 이제 정폭기 하면은 그냥 요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 플러스 단자를 그냥 0으로 하면은 요 저항과 요 저항의 비로 정폭이 된다. 그래서 반전 신호만 반전돼 가지고 정폭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회로 적용할 때는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이 자동 그러니까 이제 오펜프의 어떤 그 입력에 대한 이제 그 미세한 오프셋이 이제 바이어스에 의해 가지고 미세한 오프셋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를 없애주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 R3라는 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라운드로 그냥 바로 그냥 그라운드로 연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정밀한 회로를 이렇게 이제 회로를 분석하다 보면은 이 그라운드로 연결하는데 여기 저항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저항이 이상하게 이제 또 막 값도 이상한 값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제 for minimum error due to input bias current 그러니까 이제 인풋 바이어스 커런트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 저항을 쓰는데 요 R3를 결정하는 거는 R1과 R2의 병렬 저항 값으로 이제 설정을 하면 된다라고 요거는 아주 실무적인 거죠. 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이제 좀 전원회로 보면 사실 이거 없는 경우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공기나 이제 이런 쪽에 좀 정밀 제어를 해야 되는 안전상에 있어가지고 정밀 제어를 해야 되는 이런 회로에서는 이제 이 입력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바이어스도 이제 오프셋도 정확하게 이제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R3의 저항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회로에 따라서 요 R3 값을 정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입력 때 출력의 비는 요걸로 이제 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R3 값은 이제 요 R1과 R2의 병렬 저항 값으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실무적인 거죠. 이제. 이건 제가 이제 TI 자료에서 이제 좀 그 캡처를 해온 건데, 요 이제 저기 제가 요 댓글에다가 제가 이제 요 정리한 요 오펜 PPT 자료를 이제 그 제 블로그에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TI사 요 이제 오펜프 어플리케이션 요 회로도 이제 같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반전 정폭기. 비반전 정폭기는 이제 그 반전 정폭기하고는 이제 식이 다르죠. 여기 엄밀하게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붙어 있는데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고, 그다음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식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R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에미터 그 전화 플로우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근데 보통 이제 교과서에는 그냥 이 R1 없이 그냥 이렇게 이제 쇼트 상태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없으면은 사실 이제 좀 우리가 정밀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회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정밀 제어를 하게 되면은 이 이제 어떤 요 순간적으로 또는 링깅에 의해 가지고 얘가 발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발진을 잡으려 그러면은 이제 요 R1을 써야 되고 좀 더 정밀하게 하려 그러면은 요 여기 이제 R과 여기 캡을 또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쓰려 그러면 여기 그냥 쇼트 시켜가지고 전화폴로 쓰는 것보다는 R1을 쓰는 게 좋다. R1의 값은 이제 이 오펜프 출력의 이제 그 소스 저항이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스펙에 나와 있죠. 그 값을 참조하면 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 볼 때는 그냥 쇼트로 연결하지 말고 어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DC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중간에 톡톡 튀는 전압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탁 들어와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비대역 돌면서 이제 발산해버리면 발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DC로 잘 들어오다가 한번 톡 튀면은 여기 이제 딩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걔를 줄이려고 그러면은 요 R1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반전 가상기인데 이제 V1, V2, V3가 이제 합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반전되고 나오는 건데 여기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입력 오프셋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알로를 쓴다. 이제 요거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자동 적분기 V1과 V2의 차이를 이제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R1과 R3, R2, R4가 이제 만일에 저항이 같다고 하면은 R1과 R2의 비로 출력한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실무적인 회로를 R1, R2, R3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 이제 R1, R3, R2, R4 이렇게 이제 같이 해가지고 이제 보통 요렇게 이제 요 공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분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미분기인데, 미분기는 보통 이렇게 하고 요거는 그냥 쇼트로 되어 있죠. 교과서에 보면은. 근데 실제로 쓸 때는 이제 R1과 C1, 그 다음에 이제 R2를 이제 실제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쓴다. 미분기. 하이패스 필터 쓸 때 이렇게 쓰고, 로패스 필터는 이제 또 이렇게 쓴다. 요거 적분기요, 적분기. 적분기는 R하고 C, 미분기는 C하고 R하고 이제 C, 이게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적분기도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쓴다. 그다음 로패스 필터로 쓸 수가 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피스파이스로 이제 좀 시뮬레이션 해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가상기 역할을 제대로 하더라.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PI 저역입니다. PI 저역이고, 우리가 이제 PI 저역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보면은 타입 1, 타입 2, 타입 3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그래프에 보면은 타입 1, 여기 보면 이제 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입 1, 그 다음에 타입 2, 타입 3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 장에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이제 여기 적분기 쓰면은 요거 타입 1이고, 근데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잘 안 쓰죠. 이제 보통 타입 2나 타입 3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회로는 보면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플라이백 쪽에 이제 DC 컨버터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PI 저역기로 이렇게 많이 쓰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피드백 단에 RC 넣어가지고 또 이제 이 미분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PID 제어. 그러니까 요거는 PI 제어고 PID 제어고. 그러니까 이제 정밀한 DC 컨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보면 PID고, 보통 우리가 이제 PI 제어기를 대부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득 곡선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상 곡선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이제 타입 1 PI적에는 이제 이득 곡선이 이렇게 된다. 요거는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오리지널 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제로 하나, 폴 하나. 그러니까 이제 총 3개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이제 제로점 2개, 여기에 폴점 2개, 그 다음에 오리지널 폴 있고, 뭐 그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타입 2하고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타입 2하고 타입 3를 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입 1은 사실 이제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요리 되는데, 일단 타입 2도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제 RC만 쓰는 경우도 그렇게 되면 여기 병렬레가 C를 하나 더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개인은 이제 이렇게 이제 원래 이제 저기 이제 요 원래 우리 20dB로 떨어지는 그 이제 오리지널 폴 제로가 하나 있는 거죠.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이제 그 지역이라도 다 있고, 왜냐하면 이제 발산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 감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게 얘가 올라가면 이제 발산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 제로점만 있으면 발산하는 거고, 폴만 있으면 이제 이 감쇄를 해가지고 이제 수렴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기는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텝하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발산해 버리면 안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수렴을 해가지고 쭉 우리가 저 목표로 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은 이제 주파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제 맞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폴이 있어야 된다. 로패스 필터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가 오펜앰프를 쓰는 PI 지역의 기본 원리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타입 2의 A인데, 이제 요런 거는 우리가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는데, 그 보통 이제 요거 아니면 요거 쓰죠. 요게 이제 타입 2. 여기 보면 이제 이 RC 외에 그 다음에 C가 병렬 하나 더 있는 거. 이제 요거는 개인이 이제 원래 이제 그 제로 이제 오리지널 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제로점 하나 있고, 다시 이제 폴 하나 있고, 오리지널 폴, 그 다음에 제로점 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오리지널 폴에서 20dB로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로가 하나 이제 올라와가지고 20dB로 상승을 하니까 오리지널 폴 20dB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제로가 이제 올리는 거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제 요 점에서 이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가지고 수평을 유지가 되는 거죠. 개인 곡선이.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제 폴 1이 만나가지고 다시 20dB를 까내리니까 이제 제로 20dB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오리지널 폴 20dB 내리는 거, 원래 폴 20dB 내리는 거 하면은 다시 또 이제 20dB로 내려가는 이런 곡선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입 3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 원래 오리지널 폴이 20dB로 내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 여기 쭉 그냥 영원히 쭉 내려가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제로점이 2개가 있는 겁니다. 2개가 있어가지고 제로 1, 제로 2. 그러니까 이제 제로 1이 하나 20dB로 올리면서 수평을 유지했다가 다시 20dB로 올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얘는 20dB로 상승을 한 게 된 거죠. 이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폴 점을 여기서 2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폴 1이 20dB로 까내리니까 올라가던 게 다시 20dB 까내리니까 수평 유지했다가 여기서 다시 폴 2가 20dB로 까내리니까 다시 20dB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그 관계적 이렇게 이제 그리다 보면은, 이제 얘를 만일에 그리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20dB 하나 있었겠죠. 이제 원래 이제 F0 20dB 하나 있고,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저기 그 여기서 이제 그 제로점이 하나가 또 추가가 돼가지고 그냥 영원히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또 이제 하나가 또 이제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기 그러니까 이제 이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F0가 되고, 원래 이제 저기 원래 폴이 되는 거죠. 원래 폴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01,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폴 1, 폴 2,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게 다 이제 우리가 근계적 그리다 보면 요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된다. 이제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어공학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근계적 그리는 게 이제 이 교과서에 이제 나오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걸 우리가 알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제 폴은 20으로 이제 떨어지고 또 제로는 20dB로 이제 상승을 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요 주파수 포인트가 이제 어떤 거냐. 그 제로1과 이제 제로2의 이제 주파수 위치, 폴1과 폴2의 주파수 위치가 우리가 중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위상 부스트업도 어느 포인트에서 이제 될 거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이제 폴 제로와 그냥 제로1, 제로2, 그다음에 폴1 이제 폴2를 구하려고 그러면 요 이제 RC 값에 의해서 요 포인트가 이제 정해진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핵심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요 책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일부를 좀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타입 1 안 썼기 때문에 이제 타입 2하고 타입 3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입 1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요 보면 이제 이 전체 요 두 개는 직렬이고 요거는 병렬이죠. 이제 병렬이고 얘는 이제 두 개 더하면 되고 요거는 이제 SC분의 1이고 요거는 이제 SC2분의 1이고 요거는 SC1분의 1이고 그다음 요 두 개는 직렬이니까 더하고 요 두 개는 병렬이니까 이제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하면 요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ZI는 그냥 우리 장이니까 되고 이제 요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이제 이 개인 곡선이 요렇게 만들어진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R2를 결정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주파수 대역에서 이제 요 이득 곡선이 이렇게 좀 꺾였으면 이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 점에서 다시 이제 꺾으면 좋겠다. 우리 EMI나 이제 발진 특성을 우리 고려하다 보면은 특정 주파수에서 이제 이득을 좀 우리가 깎아내릴 필요가 있고 아니면 이득을 좀 올릴 필요가 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시험을 하다 보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주파수 대역을 우리가 이제 요 F0와 FP를 우리가 이제 시험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좀 더 깠으면 좋겠다. FP를 조금 당겼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FP를 이제 원래 10kg였는데 얘를 이제 5kg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얘를 5kg로 넣는 거죠. 5kg 넣으면은 R2 값이 나오겠죠. 이제 이게 보면 R2 값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득을 올리고 싶은 주파수 대역, 그 다음에 이득을 깎고 싶은 주파수 대역을 우리가 알면, 그러니까 제로점 주파수와 폴점 주파수를 알면은 우리가 이제 요 시정수를
정할 수 있다는 게 요 식의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제어가 좀 안 될 때는 우리가 이제 타입 3를 써죠. 이제 그러면은 피드백 단부터 RC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 PID죠.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RC, 요건 미분기죠. 미분기. 요건 미분기고 요건 적분기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그래서 PID가 되는 거죠. PID.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 이제 JF는 이제 아까와 똑같고 JI는 이제 여기 RC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식은 보면 이제 우리가 그냥 뭐 매트랩이나 뭐 저기 그 엑셀로 미리 넣어놨다가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 요 주파수 대역을 이제 넣으면은 요 식이 이제 나올 수 이제 요 식에 의해 가지고 R2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요런 이제 식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그 회로를 우리가 이제 좀 이론적으로 잘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저기 이제 뭐 이제 약간 실무적으로 쓰는 그 회로를 이제 좀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실제로 이제 쓰는 회로인데 요거는 이제 소형 한 50W 정도 모터 제어하는 회로인데 이제 PWM 제어는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 H브릿지 회로로 이렇게 이제 그냥 쓰는 거고, 그냥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코일을 이용한 이제 소형 한 주먹만한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가 있고, 이거는 이제 H브릿지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PWM IC를 쓰는데, PWM IC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오펜프가 있는 거죠. 이제 고성능 오펜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 회로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PI 제어를 설정할 수 있는 이제 그 RC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KP와 KI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이제 전류 피드백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커맨드를 이제 전압으로 이제 주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전류 피드백을 받는 개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PI 개인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매트릭 모델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KP와 KI를 이제 요 저기 정해지면은 매트릭을 해가지고 KP 얼마, 그 KP 2, KI 뭐 309,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5가 필요하다 하면은 얘를 우리가 오픈브레드 구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구현을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커맨드와 이제 피드백 전류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루프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요 PI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은 커맨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앞쪽에서 한 거는 이제 피드백만 받는 거죠, 이제. 요 JI만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다 커맨드를 별도로 줘가지고 얘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 제어를 하겠다 하면은 이제 커맨드 요쪽에 이제 얘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요건데 요거에서 그냥 전원만 딱 넣으면 모터 뺑 돌아가도록 이제 하는 건데, 나는 이제 좀 내 마음대로 좀 이제 모터의 어떤 속도를 제어를 하고 싶어 하면 커맨드 단을 여기 넣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가상기가 되는 겁니다. 가상기가. 근데 지금 요건 3개인데 이제 2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 2개에 대한 가상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요 식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식을 세워보면은 이제 그 요거 이제 타입2인데 요 형태는 아니고 요 형태죠, 요 형태. 얘는 이제 저기 그 이제 원래 제로 폴이 하나 있고, 원래 폴 제로가 하나 있고, 얘는 폴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제로점이 이제 제로 하나, 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폴 하나, 이렇게 이제 하나씩 있는 거였는데, 얘는 보면 오리지널 폴 하나 있고, 제로 하나 있고, 그냥 2개만 있는 거죠. 폴 하나, 제로 하나, 오리지널 폴 하나, 제로점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오리지널 폴 하나, 제로 하나, 이렇게 있는 거고, 그렇게 가상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식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요쪽에 원래 아까 이제 시간이 요 JF로 되어 있는데 JI였는데, 요거는 이제 PI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JPI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커맨드로 해서 J 커맨드를 했고, 요거는 커런트 피드백이라고 J 커맨드, JFB라고 좀 명명을 제가 임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JPI는 우리가 이제 그 캡은 이제 CS분의 1이고, PI 캡은 이제 여기 보면 그냥 R이니까 R이고, 얘는 CS분의 1이고, 그 다음에 JCMD하고 JFB도 그냥 R이니까 A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 가상기, 이제 반전 가상기 시계 해가지고 이제 그 VCMD와 VFB에다가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이제 JPI 분의 JCMD.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나, 요렇게 하나, 아니,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제 회로가 이제 두 개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압이 두 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VCMD에서 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게인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커런트 피드백에서 보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게인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어떤 이제 그 전압이 썸이 되는 겁니다. 썸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력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커맨드하고 피드백을 이제 빼주는 형태로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래서 두 개 제로가 되면은 이제 목표에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값을 쭉 이렇게 넣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메터랩에서 이제 구현하는 그 게인이 나온다. 그래서 KP는 이제 2.0, KI는 308이니까 309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런트 피드백은 KP하고 KI의 곱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10인데 10이 돼야 되는데 KP가 2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커런트 피드백은 이제 5로 하는 겁니다. 5로. 그 5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3.24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6.48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얘를 10으로 하기 위해서 6.48로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이 개인이 20이 돼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실제 회로를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PI 제어이기 때문에 요런 이제 이득곡선이 생길 겁니다. 이득곡선이 생기면은 폴 제로와 그 오리지널 폴과 이제 제로점은 요 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오펜프의 원리와 그 다음에 오펜프의 원리를 이용한 이제 우리 전력전자 회로에 쓰는 PI 저기를 실제로 이제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